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과연 모두에게 즐거운 대화일까요? 2015년 현재 청소년의 10명 중 무려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소통 방법에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좋은 점만 있을까요? 최근 스마트폰은 청소년 범죄의 도구로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사이버 불링. 스마트폰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는 24시간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어 특정 인물에 대한 거짓 정보, 루머 등을 퍼뜨리거나 맹신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불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왜 퍼지게 되었을까요? 머레이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소통에 있어서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목소리, 어조 등의 비언어적 요소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은 이러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을 놓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은 오프라인에서의 폭력보다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이버 불링의 가장 큰 위험성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이버 불링은 가벼운 문제일까요? 사이버 불링 피해자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보다 정신적 충격이 강해 후유증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불링 피해 학생의 자살 시도율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학생의 자살 시도율보다 높았습니다. 2015년 5월 여중생 A양이 그룹 채팅창에서 집단 언어폭력과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사이버 불링.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반성문과 교내봉사. 이처럼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에 비해 미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불링이 최근에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었지만 학생이 신고한다고 해도 사실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은 처벌의 기준과 법안이 명확하여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도 강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사이버 폭력 피해 신고가 있을 시 가해자의 온라인 활동은 즉각 금지되며 $5,000의 벌금이나 6개월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사이버 폭력 근절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나 대체 교육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재정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이버 불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사이버 불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이버 불링을 목격하였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그냥 상황을 지켜봤다고 답하였고, 피해자 중 신고를 한 학생들은 2.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이버 불링을 학교 폭력의 범주로 인식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이버 불링은 엄연한 폭력입니다.
가해자가 피해를 주는 공간은 사이버이지만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공간은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고 친구의 얼굴을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휴대폰에 가려졌던 친구의 얼굴을 기억해 주세요. 친구의 미소를 되찾아 주세요.